개인 신용 정보를 집중하는 것은요, 공공 데이터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을 하는데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신용거래 정보나 판단 정보, 공공 정보를 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쭉 몰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공되지 않은 로 데이터 상태거든요. 그 데이터를 모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 회사들이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점수를 내거나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로 데이터 상태로 그냥 다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정보업자, 우리의 신용을,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KCB나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회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연체 정보를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정보를 좀 받고요. 대부업체의 정보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정보통신업, 그러니까는 휴대폰 요금 연체된 거 같은 것도 이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요금도 연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준 것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기관에서 준 데이터들을 다 이제 평가해서 개인의 신용을 점수화하게 됩니다. 그 점수화하는 가공된 데이터를 파는 회사들이 신용정보업자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KCB나 나이스 평가정보기관 같은 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신용정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법은요, 읽어볼게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용, 남용으로부터 잘 보호해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신용정보법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없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을 보시면 되고요. 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1995년에 제정됐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제정이 됐죠. 그리고 2009년에 전부 개정이 되고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2020년에 이제 또 한 번 큰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위해서 이제 그 중요한 몇 가지 그 법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유통관리 측면에서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주체에게, 그러니까 개인이 되겠죠.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는 삭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러저러한 보관 기간이 있어도 5년은 넘길 수 없다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금융기관들은 뭐 과태료를 내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아까 조금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집중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기록 보존 기간을 보면요. 90일 이내 단기 연체 정보나 대출금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카드 대금 500만 원 미만이 연체가 해소되면은 뭐 기록 보존 기간은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도 다 완납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휴대폰 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1년 정도 다 완납을 해도 이제 지켜보겠어 하는 보존 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요. 금융질서 거래 문란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파산 정보 같은 거는 가장 오랫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개인 신용정보법에서 또 하나 조금 유익 있게 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데이터들이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호 측면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때 반드시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거나 아니면 금융회사가 신용조회사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때도 반드시 개인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식별 정보를 여러 군데 제공을 한 것을 어디다 제공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동의하고 그것을 조회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회할 수 있도록 내가 동의했는데 나 다시 동의 안 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철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됐던 여러 가지를 그 동의했던 것을 이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열람을 했는데 이거 아닌데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정정 요구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신용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정정을 요청하는 기관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금융기관에게 먼저 연락해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금융기관이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조회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개인정보 데이터를 잘 이용하는 거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그 내담자 분들 중에는 그 채무 내역이 굉장히 오래돼서 잘못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찾기가 힘든 경우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오래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온다던가 나 다 갚았는데 또 계속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 나 신용평점을 조회했더니 등급은 안 나온다. 그래서 휴대폰조차도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정보를 어디다가 수정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이제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오래된 채권들이 많아서 이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게 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오래된 채권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은 그 신용 평점에 반영이 돼서 그 조금 해결을 원할 때 해당 금융기관에 이 잘못되거나 정정된 것을 확인해라 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는 거는요. 금융채무가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 채권의 경우고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채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족 회원이 이용한 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족은 아니고 그 원래 만들었던 대표자 있잖아요. 대표자만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고 가족까지는 뭐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연체 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연체하더라도 채무 명의가 기본적으로 인수가 되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등록되는 사유는 100만 원 이하 연체가 한 건인 경우, 그 다음에 전산 연체 정보가 8년이 경과돼서 아예 삭제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재산금융회사에서 매각한 경우나 아니면 예적금을 담보로 연체한 경우에도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되지 않고 금융회사 이외의 채무, 휴대폰이나 이런 데의 채무는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정보도 그렇고요. 해제나 삭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완납 시에는 해제가 되죠. 그리고 연체금에 상관없이 90일 이내 단기 연체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대출 등록금이 1,0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연체대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 갚아놓으면은 해제되고 동시에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연체는 보존기간이라는 게 다 갚아놔도 보존기간이 있은 후에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회복 지원 그 확정자의 연체 정보는요. 연체 정보는 삭제가 되지만 공공정보로서 특수정보로 1101 이런 코드로 등록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비스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게 계속 제가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휴면 예금도 찾을 수 있고 내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금융상품도 다 조회가 가능하고 채권자 변동되는 것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도 조회가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트는 알아두시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 내담자 분들한테 알려드려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